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9%, 그리고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한 6,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1,000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생상품 만기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만기 영향을 계속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저기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난 다음에 연준 총재들이 너도 나도 긴축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영향이 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환율 보면은 지금 1385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마감 시황 올릴 때 1373원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12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환율이 저렇게 오르다 보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뭐 좋은 게 전혀 없는데, 따로 저렇게 방할 만한 마땅한 수단들이 없다는 게 참 깝깝할 노릇이죠. 일단 저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수 좀 보면은 지수도 조금 특이하게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2400포인트가 깨져붙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때 반등을 좀 하고 어떻게 가면 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이때 하락 맞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이미 2400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2300포인트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까지도 좀 밀어넣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장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 수급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연기금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 오늘 뭐 다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래도 공통적으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있어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이걸 딱 기준으로 딱 해서 탐력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과 후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실제 보면 급등도 하고요, 또 급락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고점 자꾸 맞고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이 종목이 내가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종목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거기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본다면 요거는 왼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곡점 지표들이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이 급등했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런 종목은 있다 보면은 다시 주가가 좀 진정이 되면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WKMZ 같은 경우도 이거가 보인단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력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한다면 이거 왼쪽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선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롯데 지주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숫자가 좀 낮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그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 막 완전히 조져붙습니다. 그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된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비실비실 되다가 결국에는 이 2400포인트가 깨져 버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하나도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죠. 달러 강세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한다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러시아에서 가스 장갑 본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오르는 거고, 지금 석유 가격은 그나마 좀 떨어져서 나은데 사우디에서 감산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또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에서 봉쇄한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에서 하는 일이라 가지고 참 우리가 뭐라 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때마침 하나를 우리를 좀 돕는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파생상품 만기이라서 별로 할 게 없고, 추석 연휴로 한 4일 정도 바짝 당기가 쉬워보잖아요. 내일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뭐 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한 5일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여튼 시장은 막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줄여서 긴축하고 있죠. 또 그동안 은행에서 돈 많이 풀다가 금리 올리면서 긴축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정부에서도 확장 재정 폈고, 또 은행에서도 금리 낮춰서 이렇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 확장 재정 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종이 쪼가리이고 계산기에 입력된 숫자인데 그게 늘어나고 줄어나는 것은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가 빚이 늘어난다는 거고,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돈을 가치를 갖다가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정부에서도 줄이고 또 그리고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서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돈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게 와닿지 않죠. 어떻게 이게 내한테서 좋은 일이냐. 이 물가를 봐라.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이냐. 이거는 예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정부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줄이는 것은 서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돈이 줄어드니까 어렵잖아요. 다 어렵다입니까? 물가도 높아지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월급은 오르지 않고 어렵다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뭐 거의 뭐 마이너스 수준으로 뭐 이게 월급이 뭐 결정됐다라고 해서 항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가가 높은데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 돈이 계속 줄어들면 사실은 서민은 위하는 길인데 그게 참 와닿지 않고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참 실제 느끼기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뭐 금리도 낮추고 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돈을 막 풀면 이건 서민을 죽이는 길인데 희한하게도 서민을 갖다가 위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겠지만 이 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누구나 다 피곤한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민간에서 더 많은 돈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런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빈곡점 이게 언제 끝나나 싶어도 끝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조금 월급을 모아서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물량을 모아가는 게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렵다 그래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절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서민들을 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 펴서 서민을 위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서민을 긴축해서 서민을 위하고 있잖아. 그런데 참 전혀 위하는 것 같지 않죠? 지금 연준 위원들도 나서서 너도 나도 지금 돈을 줄여야 된다 하면서 서민들을 굉장히 위하고 있잖아.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실제 체감은 이쪽이죠. 돈을 푸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쪽으로 가는 그 하나의 이 과도기 시기를 지난다고 보고 그냥 묵묵히 계속 물량을 모아 가십시오. 가다 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내일만 잘 버티면은 또 쫙 해서 한 며칠 또 쉽니다. 쉬고 나면은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